와이어샤크 네트워크 패킷 분석, DNS 트래픽 분석. 질문 있어요. 인터넷이 느릴 때 DNS 설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은 DNS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시나요? DNS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 즉 도메인 이름 시스템을 말합니다. 우리는 기억하기 좋은 호스트의 이름, 예를 들어 wireshark.org를 패킷에 실어서 라우터, 호스트 등의 TCP 및 IP 엔티티 프로그램이 식별하고 처리할 수 있는 IP 주소로 바꾸기 위하여 DNS를 사용합니다. 인터넷에는 수억 대의 호스트와 라우터들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하나의 DNS 서버가 모든 호스트의 이름과 그에 매치되는 IP 주소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DNS 서버는 하나의 도메인을 담당하고 자신에게 없는 IP 주소는 다른 DNS 서버에 질의를 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응용 프로그램들은 DNS의 IP 주소를 질의하면 그 응답을 받을 때까지 또는 일정 시간 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만일 응용 프로그램이 DNS의 응답을 받지 못하여서 타임아웃 될 때까지 기다리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면 인터넷 사용자들은 인터넷이 매우 느리게 동작한다고 느낄 것입니다. 인터넷 성능 저하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DNS이므로 우리는 이번 회차에서 DNS의 질의응답 패킷 구조와 DNS의 동작 메커니즘을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DNS의 구조와 동작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DNS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질의 및 응답 트랜잭션 트래픽을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DNS 트랜잭션에 발생하는 오류를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DNS의 개요. 먼저 DNS는 질의된 호스트 이름 또는 도메인 이름에 대한 IP 주소를 결정하는데요. 결정자 프로세스는 DNS의 호스트 이름을 보내어 질의하고 그에 대한 DNS의 응답을 수신하여 IP 주소를 결정하는 이름 결정을 클라이언트 호스트 측에서 수행합니다. DNS가 중요한 이유는 DNS가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IP 주소를 제공하지 못하면 네트워크 응용 프로그램의 동작이 멈추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브라우저가 특정 사이트에 액세스하는 시간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DNS의 문제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DNS의 규격과 종류를 알아보기에 앞서 DNS의 TCP 및 IP 아키텍처상의 위치를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TCP 및 IP 프로토콜 스택상에서의 DNS 프로토콜 위치를 나타낸 것으로 DNS 프로토콜은 응용 계층에 속하며 UDP 서비스와 TCP 서비스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DNS의 규격과 종류를 다음과 같이 도메인 이름 규격, RFC 1035, DNS의 확장 메커니즘 규격, RFC 2671, 멀티캐스트 DNS, 즉 MDNS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메인 이름 규격, RFC 1035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DNS 질의 또는 응답 정보의 길이가 512바이트 이하일 때에는
UDP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만일 UDP 서비스를 이용하여 질의를 하였지만 그 응답 정보의 길이가 512바이트를 넘을 경우에는 TCP 연결을 설정하고 TCP 서비스를 이용하여 DNS 질의와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DNS의 확장 메커니즘 규격 RFC 2671이란 DNS 정보의 길이가 512바이트가 넘어도 UDP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UDP 페이로드의 길이 제한을 완화시킨 규격을 뜻합니다. 멀티캐스트 DNS, 즉 MDNS 프로토콜은 DNS 서버를 갖추지 않은 소규모 네트워크 안에서 이름 결정 과정을 수행합니다. MDNS 프로토콜은 IP 멀티캐스트 패킷을 사용합니다. IP 버전 4와 IP 버전 6의 멀티캐스트 주소는 각각 어떻게 되는지 지우개로 가려진 부분을 긁어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돌발 퀴즈. 다음은 TCP 및 IP 프로토콜 스택상에서의 DNS 프로토콜의 위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 중 DNS가 들어가야 할 위치를 골라 마우스로 끌어 넣으세요. DNS 아키텍처 중 호스트 이름 공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호스트 이름 또는 도메인 이름, 도메인 네임은 위와 같이 점으로 연결된 이름 라벨들로 구성됩니다. 두 번째, 호스트 이름을 구성하는 라벨들은 오른쪽에 있을수록 상위의 이름 유소이고 왼쪽에 있을수록 하위의 이름 유소입니다. 세 번째, 가장 왼쪽의 유소를 로컬 호스트 이름이라 하고 그의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도메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로컬 호스트 이름은 호스트의 서비스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www는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 서버임을 나타내고 메일은 메일 서버를 나타냅니다. 가장 오른쪽에 하나 또는 두 개의 라벨은 호스트 운영 주체의 분야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ORG는 비영리 조직, com은 상업 조직, gov는 정보기관, edu는 교육기관, co.kr은 한국의 상업기관, ac.kr은 한국의 교육기관 등을 나타냅니다. 각각의 번호를 클릭하시면 해당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NS는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을 기반으로 동작하는 여러 DNS 서버 또는 이름 서버들의 분산 시스템 아키텍처로 구성됩니다. DNS의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이 DNS들의 계층적인 아키텍처를 보입니다. 가장 상위의 도메인 이름 서버를 루트 DNS 서버라고 합니다. 그 아래에는 회사,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 각 분야의 운영 주체에 대한 DNS 서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리적 목적을 가진 회사는 .com이라는 도메인 전미사를 부여하고 비영리적인 공공기관은 .org라는 전미사를 부여하며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edu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 밑에는 다수의 하위 DNS 서버를 둡니다. 예를 들면 google.com DNS 서버, wikipedia.org 디렉터리 서버 등입니다. 호스트 이름에서 가장 오른쪽에 하나 또는 두 개의 라벨은 도메인 이름으로서 호스트 운영 주체의 분야를 나타냅니다. 각 라벨에 맞는 호스트 운영 주체의 분야를 골라 선을 이어보세요. DNS 질의 및 응답 트래픽 분석.
클라이언트가 주어진 호스트의 이름으로부터 그 호스트의 IP 주소를 알아내기 위하여 DNS 서버에 호스트 이름을 가진 DNS 질의 패킷을送신하면 어떻게 될까요? DNS 서버는 질의를 받은 호스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IP 주소를 담아 DNS 응답 패킷을 클라이언트에게 보냅니다. 만일 질의를 받은 DNS 서버가 질의된 호스트 이름에 대한 IP 주소 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면 DNS 서버는 다른 DNS 서버에 클라이언트가 질의한 호스트 이름을 가진 DNS 질의 패킷을送신합니다. 이것을 바로 순환적 질의라고 하는데요. 순환적 질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클라이언트가送신한 최초의 DNS 질의 패킷에 순환적 질의 요청 플래그가 세트되어 있는 경우에 순환적 질의가 수행됩니다. 순환적 질의 트랜잭션은 DNS 아키텍처에 따라 상호 연관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DNS 서버들 사이에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웹브라우저의 URL 필드에 호스트 이름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면 웹브라우저는 DNS 질의 패킷을 구성하여 DNS 서버로 전송합니다. 보시는 화면은 IP 주소가 24.6.173.220인 클라이언트가 IP 주소가 68.87.76.182인 DNS 서버로送신한 표준 DNS 요청 패킷의 내용을 패킷 상세 정보 영역에 표시한 것입니다. DNS 패킷은 트랜잭션 식별자, 플래그 필드, 질의 자원 레코드 카운터, 응답 자원 레코드 카운터, 권한 자원 레코드 카운터, 추가 자원 레코드 카운터, 질의 필드로 구성됩니다. 플래그스 필드는 리스폰스, 앞코드, 트렁케이티드, 리커전 디자이어드, 넌 어센티티드 디테일 등의 플래그 비트들로 구성됩니다. 이때 트렁케이티드 비트가 1로 세트되면 DNS 메시지가 너무 길어서 분할하여 다음 패킷에도 실어보냄을 뜻하고 리커전 비트가 1로 세트되면 순환적 질의임을 뜻합니다. DNS 질의 패킷의 질의 필드에 있는 호스트 이름은 www.msnbc.com이고 이에 대한 질의 레코드 유형이 타입 A인데 이는 IP 버전 4 주소에 대한 질의임을 뜻합니다. 클래스는 IN인데 이는 인터넷을 뜻합니다. 돌발 퀴즈. 와이어샤크의 패킷 상세 정보 영역에 표시된 DNS 질의 패킷의 퀘어리즈 필드에서 타입 A를 설명한 것입니다. 빈칸에 올바른 단어를 써넣으세요. 다음 화면을 통해 DNS 서버가 클라이언트로送신한 DNS 응답 패킷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DNS 응답 패킷의 주요 필드 중 플래그스 필드의 오서러테이티브 비트는 DNS 서버가 국제공인기관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지정되어 등록된 서버임을 뜻하고 리플라이 코드 비트는 DNS 응답 패킷이 정상적인 주소 응답인지 아니면 오류 응답인지 구별하고 오류 응답인 경우 오류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게 하는 오류 코드가 기록되는 필드입니다. 패킷의 응답 앤서 필드를 보면 질의된 호스트 이름이 www.msnbc.com이고 이름의 유형, 타입이 CNAME, 즉 정규 이름임을 알 수 있습니다. msnbc.com이라는 동일한 정규 이름으로 4개의 서로 다른 IP 주소를 표현합니다. 즉, 정규 이름, 커나니컬 네임은 하나의 동일한 호스트 이름으로 여러 개의 다른 IP 주소를 표현할 수 있는 호스트 이름입니다. DNS 응답 패킷에서 정규 이름에 결부된 IP 주소들 중 임의의 주소를 선택하여 사용하는데
대개 첫 번째 주소인 207.46.245.32를 선택하여 클라이언트가 사용합니다. DNS 지리 패킷의 퀘어리즈 필드에 지리 대상 호스트 이름인 scanmib6.nmap.org가 표시되어 있고 그에 대한 지리 레코드 유형이 타입 쿼드러플 A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리 레코드 유형 타입 쿼드러플 A는 IP 버전 6 주소에 대한 지리를 뜻합니다. DNS 응답 패킷의 answer 필드의 응답 레코드 유형도 역시 타입 쿼드러플 A이며 scanmib6.nmap.org의 주소는 2600-3C01FF:91FF:F293:CD19입니다. 이와 같은 IP 버전 6의 DNS 지리 응답은 IP 버전 4 패킷으로 전송됩니다. 이는 DNS와 클라이언트가 IP 버전 4를 이용한 UDP 세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DNS 서버가 클라이언트로送신한 DNS 응답 패킷의 내용을 분석한 것입니다. 다음을 보고 지리된 호스트 이름을 찾아 빈칸에 써넣으세요. DNS의 문제 분석. DNS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오류 중 가장 흔한 오류는 호스트 이름이 존재하지 않음 오류로서 클라이언트가 지리한 호스트 이름을 DNS 서버가 찾을 수 없는 오류입니다. 이 오류는 클라이언트가 철자가 잘못된 호스트 이름을 지리하거나 DNS 서버의 호스트 이름 DB가 갱신되지 않은 새로운 이름을 지리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호스트 이름이 존재하지 않음 오류의 예시로는 만일 존재하지 않은 호스트 이름 www.nonexistentname.com을 DNS 서버에 지리하면 DNS 서버는 그런 이름을 찾을 수 없다고 응답합니다. 보시는 화면은 존재하지 않은 호스트 이름에 대한 DNS 응답 패킷의 내용입니다. 플래그의 리플라이 코드의 값이 16진수 11인데 이는 No Such Name의 뜻입니다. 보시는 화면의 패킷 목록 영역을 통해 호스트 이름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DNS 지리 응답 과정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번 패킷은 DNS 서버에 www.nonexistentname.com을 지리한 패킷입니다. 이때 지리 패킷의 플래그 필드를 보면 리커전 플래그 비트가 세트 1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번 패킷은 그에 대한 DNS 서버의 응답입니다. 이는 이 응답 패킷 앞에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보낸 지리 패킷의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한 것입니다. 그 다음 플래그 비트도 1로 세트되어 있는데 이는 이 응답 패킷을 보낸 DNS 서버가 리커전 모드를 지원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면에 여러 DNS를 순환적으로 검색했지만 결국 www.nonexistentname.com이란 호스트 이름은 존재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경우를 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가 1번 패킷으로 역시 존재하지 않는 동일한 호스트 이름 www.nonexistentname.com을 DNS 서버에 지리하였습니다. 서버는 2번 패킷으로
No such name을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3번 패킷을 확인하면 클라이언트가 같은 호스트 이름에 대해 IP의 버전을 바꿔 IP 버전 6 주소를 질의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4번 패킷은 그에 대한 DNS 서버의 응답입니다. 5번 패킷은 클라이언트가 1번 패킷과 동일한 질의를 한 것인데 6번 패킷은 이에 대한 응답은 6번 패킷으로서 그 뜻은 서버 페일리어입니다. 그렇다면 No such name 대신에 서버 페일리어로 응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DNS 서버가 1번 패킷 질의에 대하여 순환적 질의를 다른 DNS 서버에 보냈는데 타임아웃이 될 때까지 그에 대한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보고한 것입니다. 돌발 퀴즈. 다음 화면은 클라이언트가 DNS 서버에 질의한 후 응답 대신 오류 메시지를 받은 경우를 나타낸 것입니다. 어떤 오류인지 알맞은 보기를 선택하세요. 보시는 화면은 클라이언트가 1번 패킷부터 4번 패킷까지 4번에 걸쳐 www.nmet.org에 대한 질의를 하였는데 결국 DNS 서버가 5번 패킷으로 서버 페일리어 오류를 응답한 과정을 보여줍니다. www.nmet.org는 실제 존재하는 호스트 이름입니다. 클라이언트가 4번 질의를 한 이유는 패킷 목록 중 타임 칼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1초 정도 이상의 시간이 지나도 서버가 응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버의 응답이 지연된 이유는 서버가 순환적 질의를 하였는데 응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DNS 서버들 간의 데이터 전송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DNS 서버 도달 불가능 오류의 예를 살펴볼까요? 보시는 화면은 IP 주소가 10.0.0.99인 클라이언트가 10.0.0.1인 DNS 서버에 DNS 질의를 하였는데 서버의 DNS 응답 대신 ICMP의 Destination Unreachable Port Unreachable 오류 메시지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IP 주소가 10.0.0.1인 호스트의 DNS 서비스 포트인 53번 포트에 실제 DNS 서비스 데몬 프로세스가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DNS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러한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관련 있는 것끼리 골라 선을 이어보세요.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DNS는 호스트 이름을 IP 주소로 변환하는 DNS 서버들의 클라이언트, 서버 유형의 분산 시스템이고 DNS의 성능은 사용자가 느끼는 네트워크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DNS가 UDP를 사용할 경우 메시지의 길이는 512바이트 이하여야 하고 그보다 큰 메시지를 전송하려면 TCP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DNS 아키텍처는 호스트 이름의 개위적 구조에 따라 역시 개위적인 구조로 구성됩니다. DNS의 질의 및 응답 트랜잭션은 클라이언트는 서버에 질의하고 서버는 그에 대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응답함으로써 구성됩니다. 순환적 질의는 클라이언트의 질의를 받은 서버가 호스트 이름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이 클라이언트 대신 다시 다른 서버에게 질의를 전달하여 그 질의에 대한 응답을 받고 다시 클라이언트에게 응답을 전달하는 질의 응답 방법입니다.
하나의 정규 이름에는 여러 개의 서로 다른 IP 주소가 매치될 수 있습니다. IP 버전 4 DNS 질의 및 응답이 이루어질 때는 와이어샤크의 패킷 상세 정보 영역에서 퀴어리즈 필드에 타입 A가 표시되고 IP 버전 6 DNS 질의 응답에서는 타입 쿼드러플 A가 표시됩니다. 마지막으로 DNS 문제 분석 시 DNS 클라이언트가 존재하지 않은 호스트 이름을 질의하였을 때 서버는 No Such Name 오류 메시지로 응답합니다. DNS 질의를 받은 서버가 순환적 질의를 수행할 때 타임아웃이 될 때까지 질의를 받은 서버로부터 응답이 없으면 서버 페일리어 오류 메시지로 자신의 클라이언트에게 응답합니다. 클라이언트가 동작을 멈춘 DNS 서버에 질의를 하면 ICMP 메커니즘이 클라이언트에게 Destination Unreachable, Port Unreachable 오류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번 시간에는 DNS 트래픽 분석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참고 자료를 클릭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